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근육병을 앓는 사람들은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는데요. 대당 2천만 원에 이르다 보니 정부가 대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대야 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근육 기능이 갈수록 약해지는 병을 앓는 이범구 씨. 호흡에 필요한 근육마저 약해져 9년 전부터는 호흡을 도와주는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흡기를 일정 시간 동안 쓰지 않으면 좀 이게 이산화탄소가 몸속에 쌓여가지고 그 약간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니라 저한테는 약간 이 생명에 연관되는 부분인데. 호흡기는 대당 2천만 원. 마스크나 호스 등 소모품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 현재 정부가 매달 대여료와 소모품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11월부터는 돈을 내야 이 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비용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에 100% 지원을 받던 1,300여 명의 장애인이 매달 10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노동시장에 나서는 것이 어려운 데다 이미 활동지원 서비스 비용과 병원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부담은 더 크게만 느껴집니다. 합치면 2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요에 비례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게 항상 고정적으로 비용이 이게 생기게 되는 거라서. 장애계 단체는 숨을 쉬는데도 돈을 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대하는 거는 이제 문제는 비용을 어쩌면 기존 지원받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거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원 대상 확대 과정에서 본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자부담금 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 대상 감면 행복 단말기를 조기 보급하고 이달부터 대폭 할인 보급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감면카드 이용 차량이 하이패스 통과 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감면 행복 단말기가 이달부터 할인 판매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행복 단말기 100만 대 추가 보급 계획에 따라 장애인 대상 감면 행복 단말기 5만 대를 조기 보급합니다. 특히 도로공사는 장애인 고객들이 감면 행복 단말기를 전국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 장소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8월 1일부터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 2개 제조사에서 온라인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8월 한 중순부터 저희 톨게이트 그다음에 휴게소에 있는 한 230여 개 특판장에서 이제 현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한편 도로공사는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 장애인들은 72% 할인된 48,000원에 감면 행복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장애 등급 4급에서 6급 장애인들은 55% 할인된 108,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고용부는 월급으로 주 40시간제의 근무를 하는 경우 209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126만 27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벼운 질환의 의료급여 환자는 대형 병원을 찾을 경우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약값의 3% 정률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 의원과 일반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을 위해 쉽게 풀어 쓴 아동용 아동정책기본계획 3종을 제작 배포합니다. 복지부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권리 아하 그렇구나와 내일의 꿈을 지키는 약속,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등 아동들을 위해 쉽게 풀어 쓴 아동용 아동정책 기본계획 3종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초등학교 저학년용과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고등학생용 등 3종으로 제작된 아동용 기본계획은 8월 중 각급 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배포되는 책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북으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제12회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국회 도서관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이달 7일까지 열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2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 대표들이 모여 아동의 현실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통해 아동의 참여 권리를 증진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아동총회에 참가하는 아동 대표는 전국 9개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지역 아동대표 80명과 2주 담나 아동 20명, 제11기 의장단 등 총 120여 명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의 아동들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결의된 정책 건의사항이 정부 아동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이 부작용이 없고 치료 효과도 뛰어난 새로운 아토피 피부염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특정 단백질을 추출해 다시 주사하는 방식인데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대표적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데다 스테로이드제 과다 사용 등으로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합니다.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남동호 교수팀은 이런 중증 난치성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추출한 특정 단백질을 다시 주사하는 자가면역 글로불린 주사요법을 시행했습니다. 4주간 총 8차례 주사한 결과 77%인 13명이 추가적인 약물 치료 없이 상태가 크게 호전되는 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혈청 면역 글로불린 농도는 12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임상적 중증도 지수 역시 평균 42%나 줄었습니다. 이 중 한 환자의 경우 치료 11개월 후 면역 글로불린 농도가 최대 76.6%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진물도 많이 나고 살도 너무 아프고 옷도 입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옷도 입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이 치료법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환자 맞춤형 면역치료 기술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의 치료법은 약물 치료를 계속 하는 동안만 임상 증상이 좋아지는 대증요법이었습니다. 이번 치료법은 면역 이상을 교정해서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남 교수팀은 이번 치료법을 국제학술지에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실제 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세난 속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대학생이나 이 사회초년생들은 직구하는 게 더 힘들 텐데요. 경기도가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따복희망마을인데요. 임대료가 주변 시세 70% 수준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대학가 근처 원룸촌.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시설은 열악하고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시설을 따져 집을 구하다 보면 기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학생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집 구하는 것도. 특히나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기숙사 배정도 너무 제한적이고, 이제 주변에 원룸은 너무 비싸니까 애들이 많이 이렇게 고충을 많이 털어놓더라고요.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의 반값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 희망마을 1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4층 건물의 원룸형 24세대로 구성된 따복 희망마을. 텔레비전과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이 구비돼 있고 각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360만 원에 대학생은 27만 원, 사회초년생은 29만 원으로 시세의 70% 수준. 이처럼 낮은 가격이 가능했던 건 경기도가 도요지를 싼 가격에 제공하고 경기도 시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덕입니다. 싼 값에 좋은 위치에 그리고 쿨하고 스마트한 이런 집을 지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는 앞으로 공유지를 활용한 청년층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따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전세계 유일의 2015 평창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세계 발달장애인의 음악축제이자 문화교류회장으로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제2회 장애학생 진로캠프 드림스타트를 개최합니다. 교육원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전국 특수학교급 고등학교와 전공과 학생 중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 캠프를 진행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대학생 자녀를 둔 장애인 근로자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대학 재학생을 자녀로 둔 장애인 근로자로서 국내 세대주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발된 가정에는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동탄 2신도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373가구를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091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우선 공급 대상은 국가유공자나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 부부 등입니다. 경상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남도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관광시설을 내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번에 무료 개방시설은 통영 재승당과 경남 도립미술관, 그리고 경남도 수목원 등 3곳입니다. 포항시가 벼병해충 예방을 위한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무더운 날씨와 농촌사회의 노동력 부족으로 농약 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수고를 덜게 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며 올 한 해 병충해 없는 풍년 농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일면 기사입니다. 원주 길의 사랑의 집 피해자 이성민 씨가 지난달 30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인데요. 고 이성민 씨는 장애인 21명을 입양 등의 방법을 통해 친자로 등록한 후 장애인을 감금학대하고 수급비를 횡령해 구속된 가해자 장모 씨의 입양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동안 고 이성민 씨는 지난 2013년 분리 조치된 4명 중 1명인 고 장성화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머지 3명과 함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고 지난 5월 가해자 장모 씨와 48년간의 법적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계 단체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해 지난달 21일 토론회를 열었다는 기사입니다. 토론자들은 정신장애인의 범주를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복지지원이 필요한 자로 인정된 자를 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신장애인 지원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신장애인 범주를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로 인정된 자를 재정법의 대상자로 하는 것에 있어 정신과 전문의가 과연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학교를 소유한 일가의 재산 다툼으로 한때 문이 닫힐 위기에 처했던 서울 명수학교의 공립화가 오늘 9월 1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학교 부지매매 계약이 확정됐다며 명수학교는 완전히 폐지되고 그 자리에 다원학교가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부지 매매 계약은 끝났지만 아직 인수인계와 교직원 거치 문제 등 마무리 단계가 남아있다며 9월 1일로 공립화 날짜를 생각하고 있지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